안녕하십니까, 했습니다. 일본 한자 하나를 알면 여덟을 알 수 있다. 2타 8피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8개를 묶어보는데 요겁니다. 그렇습니다. 8개 중에서 지난 시간에 눈목자와 자자까지는 봤고요. 오늘은 나머지 6개를 볼 건데 전부 다 눈목자가 들어간 상황이다 보니까 요게 이제 관련되어서 좀 묶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눈목자와 스스로 자자까지 봤고요. 오늘은 나머지 거 볼 건데 만약에 시험 때면 요렇게 보일 겁니다. 그러면 고르는 부분도 이따 정리 한번 하기로 하고요. 맨 마지막에 볼게요. 오늘도 시험 때 자주 나오는 단어로 볼 테니까 일단 따라오세요. 요 한자는 아시면 간단하고요. 근데 여러모로 해석할 수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부분은 원래는 그래요. 큰 뿔을 가지고 있고 큰 눈을 가지고 있는 사슴의 머리를 그려놓은 그런 해석도 가능한 부분도 있고요. 우리는 지금 보는 게 요 위에 건 요거는 이제 초두머리 초자라고 이건 머리를 의미하기도 합니다만은 지난 시간에 했던 스스로 자자까지가 묶여지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렇게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스스로 머리카락이 나 있는 사람의 머리, 그 머리를 의미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래는 사슴의 머리를 형상화했단 말을 하지만 동물의 머리는 쓰여지지 않고 지금은 사람의 머리로만 쓰여지는데 머리 숫자가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부분이 그렇죠. 수도입니다. 도읍의 도자죠. 도시 중에서 가장 우두머리격인 곳이 수도가 되겠죠. 발음은 슈도. 수도권까지 가겠습니다. 슈도겐. 뒷글자는 그렇죠. 상자 했었습니다. 수상이네요. 발음은 슈쇼라 그래서 정부 내각의 우두머리를 말하게 되는데 흔히들 총리라 그러잖아요. 그런 부분을 슈쇼라고 쓰겠습니다. 뒷글자가 뇌자라 두 뇌의 뇌자입니다. 그래서 수뇌라고 쓰는 발음은 슈노. 수뇌라 함은 어떠한 단체나 조직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흔히 이렇게 쓰면 회담이 되겠죠. 발음은 슈노카이당. 흔히 뭐랄까 그 나라의 정상회담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석자죠. 수석이네요. 슈세키. 그러니까 수석이라는 거는 말하자면 1등인 거죠. 맨 윗자리니까 최상의 신분이라든가를 의미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자죠. 자수하네요. 스스로 목을 내밀었습니다. 그게 지슈. 범인들이 자수한다는 얘기를 하는 게 이 한자입니다. 스스로 머리를 내민 자수가 지슈가 이 한자가 되겠습니다. 뜻으로는 목을 의미합니다. 머리보다는 목을 의미하게 되죠. 그래서 발음은 쿠비. 흔히 이 목이라 함은 구빈이 스르하면 스르는 하다 뭘 하는 걸까요? 그렇죠. 이때 목이라는 것은 해고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해고할 때는 구빈이 스르, 해고된 것은 구빈이 나르처럼 쓰기도 합니다. 손이 붙었네요. 뜻은 그러면 손목이 되겠네요. 발음은 대꾸비. 그렇죠. 발목이죠. 아시꾸비. 뒷글자가 식자라 장식의 장식하고 꾸밉니다. 장식할 때는 카자루입니다. 그래서 구비카자리 목에 걸어놓은 장식이다. 말하자면 넥클래스인 거죠. 넥클래스라는 외래어도 있긴 합니다만은 구비카자리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번에는 위에가 그렇죠. 스스로 자자. 전 시간에 했던 스스로 자자의 밑에 마음심이 들어가 있습니다. 부수는 마음심 부수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마음을 편안하게 하면서 쉰다라는 쉴식자, 숨쉴 식입니다. 대표적인 부분이 이게 휴식이지요. 발음은 큐소크, 음은 소크예요. 큐소크. 근데 요거 조심할 게 요렇게 쓰여지면 다릅니다. 그렇죠. 그 휴식의 식자 앞에 요거는 혀를 의미하는 혀설자인데 흔히 일본어로는 쉬다 그러죠. 혓바닥입니다. 그래서 말을 막 하다가 그 말을 막 하는 혀를 잠시 쉬고 쉰다 라는 의미에서 휴게 개자, 이게 휴게입니다. 발음은 휴게니까 휴식의 식자와 휴게의 개자의 다름이 있으니 좀 참고해 두세요.
요거는 이자입니다. 이 식이 뭐냐면 흔히 뒤에 요거 붙어서 이자액입니다. 이자라는 건 리시 그러는데요. 이자라는 표현도 있지만 이 식자가 늘어난다는 의미도 있다 보니까 이게 리소크라 그래서 이자를 의미합니다. 이자. 이게 리소크도 이자고 요 자자 붙여서 리시 했어도 이자를 의미하는데 요 식자가 불어나는 늘어나는 의미로 쓰기 때문에 이자도 리소크라고 쓰기도 합니다. 요게 자식이지요. 네, 자손이 늘어나는 거니까요. 발음은 시소크이지만 요거는 보통 이제 상대방의 자제분, 자녀분 정도로 쓰는 부분이라 많이 쓰지는 않습니다. 뜻으로는 호흡을 의미하고 숨을 말하는 발음은 이키, 호흡을 의미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건 타메르라는 동사에서 나오는데 타메르는 모아서 내신 숨이죠. 몰아쉬는 거, 그렇죠. 한숨. 발음은 타메이키. 한숨을 타메이키. 한숨 짓다 할 때는 타메이키오츠크까지 묶어봐도 좋겠네요. 뒷글자 했던 거. 고통의 고자죠. 고통. 그래서 숨 막히는, 답답한. 발음은 이끼그르시. 숨 막히고 답답한 의미로 씁니다. 뒷글자가 발자죠. 뽑아요. 숨을 뽑았다는 얘기는 한숨 돌린다는 뜻입니다. 한숨 돌리고 잠깐 쉬는 건데 발음은 이끼누끼 잠깐 쉰다, 호흡을 잠깐 쉬는 한숨 돌리는 의미로 쓰겠습니다. 뒷글자가 취자라 불취자인데 했던 겁니다. 분다라는 건 후쿠, 바람이 분다라든가 피리를 분다할 때 후쿠 했던 건데 앞에 거는 호흡의 이끼잖아요. 그래서 발음이 이붓기입니다. 요거는 특별음입니다. 통함기 하는 부분이세요. 이붓기. 그러니까 힌트는 이끼의 이와 후쿠의 후끼가 붙어서 이제 묶여서 이붓기라는 건 어떤 숨결이라든가 숨결이라 하면 예를 들어서 계절의 숨결, 그러니까 봄이 찾아오는 그런 숨결, 추상적인 뉘앙스긴 하죠. 전통의 숨결, 그럴 때 이붓기 또는 그게 또 어떤 활력도 의미하기도 하고, 근데 의미보다는 시험적으로는 한자 읽기가 중요한 부분이 있어서 이건 통함기 하는 거, 이거를 숙자훈 내지는 아테즈라는 말을 하는데요. 통함기로 가셔야 됩니다. 요거 위에 봐요. 아까 자식이었잖아, 자제분. 그걸 반대로 쓰는 게 그렇죠. 요게 무스코입니다. 누구? 그렇죠. 아들이지요. 요것도 통함기 하는 숙자훈 아테즈입니다. 그래서 묶어서 한자를 이렇게 쓰는구나. 아들은 무스코 한자가 이거구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한자도 잘 틀리는 부분이 있어서 언급하게 됐는데요. 이 한자는 사실은 요렇게 쪼개입니다. 그러니까 위에 있는 건 양입니다. 양. 밑에 있는 건 눈목자입니다. 그죠? 그래서 양들이 서로 바짝 붙어가지고 말하자면 이런 그림입니다. 이런 그림처럼 양들이 서로 바라보면서 바짝 붙어있는, 서로 바라보면서 사이좋게 착 붙어있는 그래서 붙을 착입니다. 네, 양들이 착 붙어있다서 붙을 착. 이 착이라는 건 도착의 착, 착용의 착입니다. 말하자면 이겁니다. 이게 착용이지요. 착용. 발음은 착구요. 이게 도착입니다. 도착. 발음은 도착. 그래서 뭐게요? 그렇죠. 불시착. 그러니까 도착해야 되는데 그 정해진 시간이 아닐 때 도착하는 부분이 이 한자입니다. 그렇죠. 그게 어떠한 문제라든가 기상 때문에 불시착했다라는 게 한자가 이겁니다. 발음은 후지차크. 착수합니다. 발음은 차크슈. 업무에 착수한다. 일을 시작하는 부분이 되겠죠. 차크슈. 실자죠? 그러면 착실하게 부르면 차크지츠. 요 한자도 시험에서 자주 보이는데요. 앞에 글자가 집자라 집착하는 부분이세요. 발음은 슈차크인데 슈자크라고 읽기도 합니다만 흔히는 슈차크 집착하다 슈차크. 그렇죠. 애착이죠. 아이차크라고 하기도 합니다. 보통은 아이차크입니다. 둘 다 있긴 하니까 언급은 하지만 주로 차크 발음을 하세요. 슈차크, 아이차크. 두 개 썼네요. 발음은 차크차크, 척척이죠. 뭔가 착착, 일을 착착 진행할 때 차크차크 합니다. 일착이네요. 이차크. 1착이라는 건 1번으로 도착한 거니까 1등을 말하기도 하는 겁니다. 1등을 말하기도 하고요. 요거를 옷을 세는 단위로 쓰기도 해요. 그러니까 한 벌, 두 벌 할 때 옷 세는 단위로서 2차크 한 벌처럼
옷 세는 단위로 쓰기도 합니다. 뜻으로 많이 씁니다. 그럼 이때는 뒤에 루가 보이면 앞에 있던 착용의 착, 옷을 입답니다. 발음은 기르. 그래서 그렇죠. 이게 기모노. 이게 물건 중에 입을 거. 말하자면 그냥 흔히 옷을 말할 때 기본 의미가 기모노입니다. 기모노 기본 뜻은 옷. 그러면서 이제 일본의 전통 옷을 기모노로 말하게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기본 의미는 옷을 의미합니다. 뒷글자가 채자라 교체하는 채거든요. 교체하는 채. 그게 가에루인데 그래서 발음은 키가에르. 옷을 그렇죠. 갈아입는 키가에르. 옷을 갈아입는 키가에르. 그래서 키가에 명사로 만들어서 키가에라는 건 어떤 여벌? 여행 갈 때 옷을 여벌을 가지고 가잖아요. 키가에라고 쓰기도 합니다. 수착이 아니고 봐요. 수착이란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물에서 입는다 이거지. 수영복 그렇죠. 그래서 읽을 때도 뜻으로 읽어요. 미즈기. 기루의 발음에서 기서 미즈기.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위에 입는 겁니다. 발음은 우아기입니다. 조심하세요. 발음은 우아기. 상의를 말합니다. 하착이 아니고 아래 입는 거? 아니요. 조심하세요. 이때는 아래야 자가 아래가 아니라 속을 의미합니다. 속옷. 발음은 시다기. 속옷이에요. 우아기의 발음 조심하고 시다기도 명심하시고요. 앞에 기르는 옷을 입는 거. 이거는 기세루는 옷을 입히는 부분이세요. 조심할 거 하나 더. 착자 뒤에 루가 나오면 착용의 착, 옷을 입다였고 뒤에 쿠가 보이면 이때는 도착의 착이라 도착하다. 발음은 츠크 도착하다. 그래서 떨어져 안착한 이게 무슨 얘기냐면 뭔가 침착한, 정착하는, 안정된, 자리 잡는 참 여러모로 씁니다. 아주 많이 보이니까 사전 한번 볼만한 부분이 있죠. 발음은 오지츠크 합니다. 발음은 쯔케루네요. 앞에 있던 쯔크가 도착이죠. 그러면 쯔케루는 도착을 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갖다 붙이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배가 도착했으면 쯔크하는 건데 배를 갖다 대는 그런 의미가 쯔케루. 보통은요 갖다 붙이는 그런 기본 의미였습니다만 많이 보이진 않고요. 요거랑 앞에 거랑 다름이 있다는 걸 명심할 부분이 있습니다. 요거는 손이 있습니다. 앞에 거는 양이 있었고 눈목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손과 눈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 그림 보시면 되세요. 눈 위에 손을 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손을 눈 위에 올려놓고 살펴본다라는 볼간자입니다. 이 볼간자는 이렇게 병을 돌보는 간병이죠. 간벼. 뒤에가 보호의 호자라 이게 간호입니다. 칸고. 간호사 그러면 칸고시. 이 볼간자의 경우는 간병의 간, 간호의 간, 그리고 하나 더 간판자입니다. 간판의 간. 근데 그렇죠. 가게 이름이 보여지게 만들어 놓은 간판입니다. 발음은 칸방. 위 글자가 망자죠. 망할 망, 없을 망자라 그죠? 밑에는 눈이 있는 거고. 그래서 그 눈이 없어서 볼 수 없는 눈멀 맹자입니다. 흔히 맹인이라고 그러잖아요. 발음은 모징 그러는데요. 요즘 이런 말 잘 쓰진 않죠. 요즘은 흔히 메노 후지유나 히토 눈이 부자유한 즉 눈이 불편한 사람 이런 식으로 주로 쓰는 부분이니까 단지 요거 보여드리는 건 이 맹자가 원래는 이랬다라는 부분을 보여드리는 거죠. 근데 많이 보여지는 건 그렇죠. 문맹입니다. 뭐뭐 그렇죠. 생맹, 색깔 모르는 생맹의 시키모. 시험 때는 여기서부터입니다. 맹목이지요. 모모크. 흔히 적자 붙여가지고 맹목적이다. 모목테끼. 그렇죠? 맹신하고 있는 거죠. 무조건적으로 믿고 있는 맹신하는 모신. 요거는 내장의 장자라 그 내장 중에 맹장의 한자입니다. 모초. 점자 했던 거죠? 맹점이네요. 모된. 그러니까 상대방이 남이 알아채지 못하는 부분. 대표적으로 법의 맹점이다 말을 하잖아요. 그런 맹점이 모된 이 한자가 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이 한자는요. 눈목자위 이게 뭐냐 그러면 요 그림 보시면 되셔요. 눈 위에 이거 있죠. 요거 눈썹입니다. 그래서 눈 위에 나 있는 눈썹을 그린 그 그림인데요.
그래서 눈썹 밑자인데 이 밑자는 이게 미간입니다. 지금 눈썹과 눈썹 사이에 있죠. 여기 미간. 요게 미간. 발음은 미캥. 발음은 미간인데 요 미간을 주로 쓰는 부분은 미켄니 시와오 요세르. 시와라 하면 주름이에요. 지금 그림처럼 미간 사이, 그래서 눈썹 사이에 주름을 몰아놓은 부분이라서 흔히 지금처럼 뭔가 고민하거나 걱정거리 있을 때 미켄니 시와오 요세르처럼 묶어서 쓰는 편입니다. 앞에 글자가 초자라 불탈 초자인데요. 이게 초미라. 흔히 초미 지급이라고 들어보셨나? 요게 쇼비, 발음은 쇼비노 큐까지 가서 쇼비노 큐로 묶어 쓰는 편입니다. 쇼비노 큐라는 건 초미 지급. 눈썹이 불탄 거예요. 눈썹에 불이 붙은 거죠. 얼마나 급하겠습니까? 그래서 아주 매우 급한 걸 빗대어 말할 때 초미 지급이라 쇼비노 큐라고 빗대어 말을 합니다. 요것도 웃깁니다. 미목이지요. 눈썹과 눈이네요. 발음은 비버그. 말하자면 사람의 이제 어떤 외모에 있어서 눈썹과 눈이 중요하긴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외모라든가 용모를 말하게 되는데 비보크라는 표현보다 요거를 미로 읽고 눈목자니까 매로 읽어서 미매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용모나 외모를 말할 땐 미매인데 미매도 이 눈썹 밑자 쓰기보다는 볼견자에다가 눈목자를 집어넣어서 발음은 미매. 외모를 말할 땐 미매가 주로 이한자를 씁니다만은 그래도 봐두면 좋아서 적어놨네요. 요것도 웃깁니다. 왜? 이게 백미라. 하얀 눈썹이지요. 발음은 하쿠비. 백미라고 쓰지 않나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소설의 백미다라든가 이번 경기의 어떤 백미다라든가 이 백미가 원래 흰 눈썹을 쓰는 부분인데 가장 뛰어난 가장 훌륭한 그런 부분을 쓰게 되는 게 원래는 옛날에 중국에 어느 집안에 5 형제가 있었는데 그 중에 눈썹이 하얀 그 친구가 이제 가장 뛰어났다 그래. 그래서 이 백미라는 게 나왔는데 백미라는 거 가장 뛰어난 사람도 의미하기도 하는 게 백미. 하크비가 이 한자가 되겠습니다. 뜻으로는 마유, 눈썹이죠. 이거를 마유게 털모자 붙여가지고 마유게 눈썹에 마유게 닿습니다. 요것도 웃깁니다. 요 가운데 글자는 타자인데 이 타라는 건 침을 말해요. 침. 타에게 타자 침입니다. 침을 쯔바 하거든요. 그래서 발음이 마유쯔바모노입니다. 이게 뭘까요? 원래 이 단어의 문장은 마유니 쯔바오 츠케르 또는 마유니 쯔바오 누르는 바른다는 뜻인데 눈썹에 침을 바른다 라는 뜻입니다. 옛날에 그랬대요. 그러니까 여우 같은 것에 홀리지 않으려면 눈썹에 침 발라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마유니 쯔바오 츠케르 또는 마유니 쯔바오 누르 했던 걸 줄여서 마유쯔바모노라는 건 속지 않도록 조심해라. 속지 않도록 주의해라. 예를 들어서 너에게는 기미노 하나시와 마유츠바모노다 하게 되면 너에게는 좀 수상쩍다, 미심쩍다. 그런 수상쩍은, 미심쩍은 의미로도 쓰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 번쯤은 받을 만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오늘 눈목자가 붙어있던 단어들을 쭉 정리했습니다. 한 번 더 대표 단어를 볼까요? 맨 처음 건 위엔 초두머리에 스스로 자가 붙은 거. 초두머리에 스스로 자자가 붙어서 스스로 머리카락이 나는 사람의 머리. 로버서 머리 숫자. 대표적으로는 수도 합시다. 그 도시의 가장 우두머리 격인 수도. 발음은 슈도. 음으로는 쉬죠? 슈도. 다음은요. 스스로 자자 밑에 마음심이 들어갔던. 그래서 스스로의 마음을 편하게 하면서 쉰다라는 쉴식, 숨쉴 식자. 대표적으로는 휴식이지요. 큐소크. 뜻으로도 많이 씁니다. 한번 챙겨두시고요. 다음 조심할 건 얘랑 다음 겁니다. 분명 다름이 있지요. 자, 오른쪽 거는 그렇죠. 양자에다가 눈목자가 붙은 거였습니다. 그래서 양들이 서로 바라보면서 사이좋게 착 붙어있다 해서 붙을 착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도착가게요. 토착크. 조심할 거는 도착의 착도 있고 착용의 착이다라고 인지를 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요거는 손숫자죠. 손숫자에다가 눈목자 붙은 거니까 눈 위에 손을 대고
멀리 살펴보는 볼 간자. 대표적으로는 간병가지요. 간벼. 이 간자는 간병, 그리고 간호, 그리고 간판, 이 정도면 되세요. 다음, 위에 없을 망자, 망할 망자가 보이면 눈이 없어 못 보는 거죠. 그래서 눈멀 맹자라고 해서 문맹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대표적으로는 맹신가게요. 그 믿음의 눈이 멀어가지고 말이죠. 맹신하고 있는 모신, 맹적이다, 맹점이다. 그 정도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요거는 눈 위에 난 눈썹을 그린 거였잖아요. 눈썹 밑자. 대표적으로는 미간가지요. 미캥, 눈썹 밑자였던. 근데 얘네들 전부 다가 대부분들은 뜻으로 많이 가니까 수도의 수는 구비였고, 휴식의 식은 이끼, 도착의 도착은 쯔끄, 착용은 기르. 그런 식으로 좀 받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눈썹은 마유. 이런 식으로 이제 뜻도 좀 받을 만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정리됐습니까? 그럼 오늘 문제 마무리하시죠. 도저. 네, 이 문제는요. 미야스이 토코로니 칸방を 다스. 보기 쉬운 곳에, 그렇죠, 간판을 내놓은 부분인데요. 보기 1번 보시면 이렇게 쪼개입니다. 요거는 반대편 할 때 반대의 반자입니다. 반대의 반. 앞에 조개 패자가 붙으면 돈 얘기였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매입한 물건을 반대로 돈 받고 팔았다 해서 판매의 판자가 됩니다. 이거는 판매의 판. 여기에 힌트 얻게 되면 오른쪽 2번에 흙이 붙죠. 흙이 붙으면 흙을 쌓아놓은 언덕을 말하는 언덕판자. 흔히 사가에서 언덕을 의미하게 되고요. 나무가 붙게 되면 나무판. 널판지의 판으로 보시는 건데 간판의 판인 거죠. 문제는 앞글자였는데 조심할 건 앞글자의 다름은 오른쪽에 2, 4번의 경우는 이거였습니다. 그렇죠. 양이 있었고 눈목자가 있었으니까 양들이 서로 바라보며 사이좋게 착 붙어있다 해서 착, 도착의 착, 착용의 착이었고, 왼쪽에 1, 3번에 있는 이 한자의 경우는 손수에 눈목자가 붙은 거라 눈 위에 손을 대고 멀리 바라보는 볼 간자. 그러니까 간판은 3번이 돼야 되겠죠. 3번이 간판이 되겠습니다. 오늘 눈목자 가지고도 연관 지어볼 한자들 좀 정리했습니다. 여러분 몫은 복습인 거 아시죠? 다음 시간에 또 다른 한자 뵙겠습니다. 교와 고코마데 교모 츠카레사마 되시다. 다음에 또 마시오. 사요나라.